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TQQQ, SOXL, 불즈 모두 폭락을 해버리면서 그 전날 기적적으로 올렸던 주가 상승분을 반납해버린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전달 4.7에서 5.1로 확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와, 이거 이러다가 정말 진짜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미국도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엄청난 공포가 뒤덮어버린 시장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막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의미를 갖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제 생각엔 글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서 내놓는 수치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단어 자체를 세련되게 막 한국어, 영어 섞어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봤을 땐 뭐라도 되게 있어 보이고 대단한 통계 자료 같은데요. 사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 돌리는 소비자 동향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내년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생각 물어보고 그러는 거.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지금 워낙 뉴스에서 매일같이 인플레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더 공포에 질려버리고 야, 이거 정말 안 잡히는구나. 내년에는 더 심해지겠구나. 이러다가 미국 경제 진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도 기업들의 실적 상황과 실제 산업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돼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긴 했는데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옷과 신발을 최고로 잘 판다는 나이키 매장들 재고 막 40% 이상 쌓이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난리 났고요. 미국의 대표 대형마트들 월마트, 타겟, 뭐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마트들이죠. 이런 데서도 재고가 엄청 쌓여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지금 되게 고민 중이고요.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기껏 컴퓨터, 노트북, 가전제품 이런 거 잘 팔릴 줄 알고 미리 생산해 놓은 반도체 칩들 재고 엄청 쌓여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쌓인 재고들 나중에 다 폭탄 세일 뭐 이런 명목으로 나올 텐데 그럼 소비자 생필품들도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인플레이션 심화입니까? 진짜 인플레이션 심화는 뭐냐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복지랍시고 포퓰리즘 정책만 오지게 내놓고 적폐랍시고 기업들 탄압하고 공무원들만 엄청나게 뽑고 계속 나라 빚지면서 돈만 풀어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요. 그 베네수엘라에 가면요.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돈은 길가에 뿌려져 있어도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주워가지도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수 한 병 사기 힘들고 고기 한 덩어리 못 삽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심화예요, 이게. 마트에 재고가 텅텅 비어서 돈을 많이 내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이게 인플레이션 심화입니다. 지금처럼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이런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당장의 수치로 환산이 안 될 뿐인 거지 이거 머지않은 미래에 다 반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미 희망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다 듣고 나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 판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달 한 달 얼마를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성장이 굳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돈을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갑에서 돈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도 재고가 계속 쌓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물가는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요. 이것도 수치가 전년 대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차트들 딱 비교를 해보시면요. 지금 미국 연준이랑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CPI 지수 있잖아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랑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상 CPI의 선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PPI 지수가 폭락하면 미국 CPI 지수도 폭락했고 중국 PPI 지수가 폭등하면 미국의 CPI 지수도 폭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틀 전 CPI 지수는 그렇게 박살이 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미국 CPI 지수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걸린 후에 CPI에 적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반응이 안 오는 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막 한 달, 두 달 이런 단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진 사람들이 계약에 계속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가장 늦게 빠지지만 또 한 번 빠질 땐 가장 크게 빠지기도 합니다. 강남 부동산 이런 거 보면 가격 좀 빠졌다 싶으면 가격대가 막 억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CPI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거고요. 이 부동산의 안 좋은 상황이 수치로 반영이 될 땐 정말 CPI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실업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 딱 들으면 어떠신가요? 이래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만 해결되면 주가는 무조건 오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상식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인플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이성을 찾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하락은 기회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투자 철학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들에 의한 주가 하락은 그저 시끄러운 노이즈일 뿐이고 변동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입니다. 감사합니다.